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9월 11일 아침 방송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야기 좀 나왔던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딱딱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 뒤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쳐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관련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제 보게 되면 먼저 분양가 상한제라는 뜻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감정된 토지 비용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서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 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을 결정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편성 과정이 1977년도부터 이제 도입됐고, 89년도에는 분양가를 택지비라든지 건축비에 연동하는 원가 연동제가 시행됐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2005년도에 다시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때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부활됐고, 2007년 9월에는 민간 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7년도에 이제 막 밀어내기 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민간 건설사에서 많이 분양을 해서 2009년도 10년도가 막 미분양 이런 사태가 좀 일어났었을 그 시기가 그 시기라고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이 위축되고 아파트의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14년도에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적용 요건이 강화됐고, 강화된 요건으로 2014년 이후에 민간 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 제도가 좀 유명무실해졌는데, 다시 이제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게 2019년 8월 1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서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를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이때부터 다시 이제 또 말 그대로 이제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겁니다. 이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주택 공급이 많이 지금 적어진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이거는 네이버 지식백과에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인 시행됐던 게 이제 작년 7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오늘 간단하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 집값 부추기지 않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배경은 이제 주택 공급이 지금 너무너무 지금 이제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심각한 이제 위기 의식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3기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내년, 내후년,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 그대로 공급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있어서 공급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텐데,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많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건축 재개발 자체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업체들이 말 그대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수익성 악화로 민간 업체 참여를 꺼려해가지고 12,000가구가 넘는 둔촌중공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주택 시장의 안정을 기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집값을 잡는데 좀 실패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고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말 그대로 공공분양으로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간 분양에서 사전청약도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하는 상태에서 민간 분양에서 사전청약을 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조금 완화 또는 완전 개편을 좀 하지 않을까,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분양했었던 디에트로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 상한제 막혀가지고 5억에 분양을 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뭐 9억에 분양을 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뭐 건축비인데 상한제 때문에 뭐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다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양가를 책정을 했고 반대로 이제 아파트에는 또 구분양가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또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좀 전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전혀 지금 뭐 말 그대로 이제 통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그래도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른 뭐 경향신문에서도 지금 이야기를 좀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주거형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또 특히 부동산 시장에 이제 또 공급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정부에서도 공급을 갖다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뭐 제도 개선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게 뭐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정권이 이제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제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뭐 다음 정권에서 가장 크게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부동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갖다 해결하지 않고는 대안이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양도세 뭐 다주택자 면제라든지 면제가 아니죠. 완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지금까지 꽁꽁 묶어놨던 규제들을 조금 완화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또 다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토부 장관님께서 간담회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사업 인허가 체계 등에 대해서 민간업계 애로사항을 짚어보고 충분히 개선 필요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간의 참여를 갖다가 민간업계에서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전청약을 공공분양에서만 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분양도 사전청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공급을 많이 확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 분양의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갖다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뭐 2021년 뭐 9월에 이렇게 논의가 돼서 9월 중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좀 있었으면 또 시장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에서 주택 공급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서울에 있는 지금 뭐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노후주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 2030년 안에는 전부 다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멸실주택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지금 만들지 않았나라는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해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급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 한 3년간은 공급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지금 이런 시행을 갖다 해서 당장 이제 공사 착공을 하더라도 제가 뭐 B1 공공분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택지가 있으면 택지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지금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24년 전반기이기 때문에 거의 3년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4년에서 5년을 또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또 오늘 또 토요일인데 일단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또 다른 분들께서는 또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본인만의 또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갖다 할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오정세 배우님의 그런 멋진 소감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 가지고 저는 이분이 이제 남자 조연상을 받았던 것은 뭐 늦게 알게 됐지만
이분이 이제 출연했던 드라마라든지 뭐 또 스토브 리그에서 상당히 또 강하게 또 인상을 받았는데, 이분께서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에, 또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대신해서 이 인터뷰 소감문을 제가 한번 오늘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0편 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어떤 작품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작품은 심하게 망가지기도 하고 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는 작품도 있네요. 100편 다 결과가 다르다는 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100편 다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열심히 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제가 못해서 망한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는 참 열심히 사는 보통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꿋꿋이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그동안 받지 못했던 위로와 보상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한테는 동백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곧 반드시 여러분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나만의 동백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동백꽃이 곧 활짝 피기를 저 배우 오정세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을 한 5번 이상은 읽었습니다. 상당히 겸손하시면서도 상당히 이 소감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앞으로 정말 국민 배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 소감문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감사스마일도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블로그에다 글도 쓰고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뭐 제가 했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요. 또 제가 긍정적으로 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뭐 저 사람이 무슨 뜻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지금도 제가 이제 매일 방송을 아침에 하는데, 뭐 어떤 방송은 조회수가 너무너무 많이 나온 조회수가 있고요. 또 어떤 방송은 조회수가 너무 없는 조회수도 있습니다. 없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1000명이 돌파됐을 때는 구독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0명이 돌파될 쯤에 이제 빠숑님을 만났고, 또 2000명이 돌파됐을 쯤에는 또 낄낄상의 100만 유튜버를 만났고, 3000명이 또 돌파됐을 때는 또 외부에서 육지TV라는 곳에서 또 인터뷰 또 제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저는 뭐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연기를 한 건 아닌데 정말 저도 부동산 쪽으로는 꾸준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알아주는 것 같아요. 뭐 4년 전, 5년 전에는 뭐 전혀 인지도가 없었고,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구독자 1000명도 안 됐는데 뭐 어떤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 참 많이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또 제 나름대로 인사이트도 생기고,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도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할 건데, 이제 불공평하다는 생각도 가끔가다 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주어진 일이고 제가 이제 부동산을 직업으로 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했을 뿐인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시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10년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감히 이제 감사스마일이 조언을 해드리면, 일단은 뭐 조금 일이 안 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직장생활을 하시든 예를 들어서 뭐 자영업을 하시든 정말 불평불만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부동산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2년 전에 어떤 뭐 집을 장만을 하려고 했는데 장만을 못했어요. 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결과, 어떤 성과를 갖다가 이루지 못하더라도 꾸준히만 하다가,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또 저도 상당히 많은 감동과 감명을 받았고요. 힘든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하고 뭐 불평불만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저는 제 닉네임처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구독자분들 3,000명이 넘은 것도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뿐이고,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방송을 어떻게 하면 할까, 그걸 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소통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부동산의 이런 부분을 조금 많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이 오종세님은 앞으로 정말 그 안성기 배우님처럼 정말 국민 배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 좀 말 그대로 좀 늦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인지하게 되셨는데, 앞으로 대세 배우 오종세님의 그런 앞으로 이제 연기자의 길이 탄탄대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드리고요. 아무튼 또 오종세 배우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동백꽃 필 무렵도 그랬고 스토브리그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연기를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아무튼 감사스마일 구독자님들만이라도 또 뭐 저희가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우연찮게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에 오셔서 어떤 뭐 영상을 보시더라도 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좀 긍정적이고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번에 지축 비원 뭐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고요. 특히 고양시에 있는 무주택자분들, 내가 집장만을 갖다가 어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못했는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제 댓글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또 제 방송을 갖다 들으신 분들 중에 2년 전, 3년 전에 제가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집을 사라고, 집장만을 하라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장만을 못 하셨고,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에게 또 연락을 또 못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본인이 지금이 끝이 아니다, 항상 또 새로운 또 기회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면 정말 하늘에서 또 좋은 기회를 또 준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본인이 어떤 기회가 왔는데 그거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걸 기회인지 모르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인생을 뭐 얼마 살진 않았는데 저도 인생을 한 40여 년 지금 살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이든 또 여러 가지 직장에서든 또 대인관계에서든 준비 많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고요.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저는 또 오늘도 즐겁게 오늘 또 제가 고객들도 만나서 상담을 할 거고요. 또 오늘도 또 즐거운 또 토요일이 될 것이고, 또 내일은 또 삼성 또 둘레길을 또 즐겁게 또 걸으면서 또 체력 단련도 좀 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또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동백꽃이 활짝 피기를, 여기에서는 오정세님이 응원했지만 저는 감사스마일이 이제 감사스마일 애청자님들 모든 분들께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맙습니다.